안녕하세요. 구글 클라우드 파트너 코레이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처음 도입하는 조직에서 기본적인 환경을 손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설정해야 되는 기능에는 무엇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고, 필수는 아니지만 활용하면 좋을 기능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관리 콘솔에서 어떤 기능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면 되는지 정도만 알려드릴 거고요. 자세한 절차는 후속 영상을 통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기 환경을 간단하게 설정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각각 어디에서 설정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도메인 인증은 좌측 카테고리에서 계정 하위에 있는 도메인 항목에서 설정할 수 있는데요. 회사 도메인으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메인 소유권 인증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회사 도메인으로 지메일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지메일 인증도 함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메인 인증이 끝나면 조직 단위를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좌측 카테고리의 디렉터리 하위에 있는 조직 단위 항목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직 단위는 사용자별로 정책을 다르게 적용하고자 할 때 필요한데요. 조직 단위를 설정하게 되면 특정 조직 단위에서만 2단계 인증을 사용하거나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조직 단위를 추가하시고 나면 이제 사용자를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사용자는 좌측 카테고리의 디렉터리 하위에 있는 사용자 항목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추가하시고 나면 바로 아래에 있는 그룹 항목에서 그룹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룹은 메일이나 일정을 여러 사용자들과 손쉽게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마다 지원해야 되는 앱이 조금씩 다른 경우에는 그룹이나 조직 단위별로 정책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좌측 카테고리의 앱에서 구글 워크스페이스로 이동하셔서 정책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일부 사용자에게 관리자 역할을 할당하는 방법인데요. 관리자 역할은 좌측 카테고리의 계정 아래에 있는 관리자 역할 항목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역할 중에서 가장 최상위 권한인 최고 관리자 역할은 조직별로 최소 2명에서 5명 정도는 설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만 설정해도 사용자가 지메일이나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게 되는데요. 지금부터는 관리 콘솔에서 추가로 활용하면 좋을 만한 기능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항목은 크게 4가지인데요. 먼저 사용자와 회사 프로필을 어디에서 설정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용자의 프로필은 관리 콘솔의 사용자 탭에서 수정할 수 있는데요.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프로필을 수정할 수 있게 하려면 디렉터리 설정으로 들어와서 필요한 옵션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회사 프로필은 관리 콘솔의 계정 설정 탭에서 수정할 수 있는데요. 회사 이름이나 대표 연락처 정보, 그리고 언어는 프로필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 로고는 맞춤 설정에서 등록할 수 있고, 환경 설정에서는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새롭게 출시되는 기능을 바로 적용할지 아니면 1, 2주 정도 뒤에 적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앱에 대한 세부적인 설정을 어디에서 하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관리 콘솔에서 구글 워크스페이스 하위에 있는 앱으로 들어와 주시면 지메일이나 캘린더와 같은 앱에 대한 세부적인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메일을 예시로 들면 관리 콘솔에서 DKIM 값을 받아서 발신자 인증 처리를 할 수 있고요. 특정 사용자의 메일을 다른 사용자에게 라우팅하거나 자동으로 메일을 전달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스팸 정책을 설정하거나 SMTP 릴레이를 설정하는 등 지메일에 관한 작업을 모두 여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렉터리 하위에 있는 건물 및 리소스에서는 회사 건물이나 회의실, 그리고 차량과 같은 리소스를 등록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가 일정을 만들 때 여기에서 추가한 리소스를 선택해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의 인증 탭으로 들어오시면 사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SSO 기능이 있는데요. 구글 계정으로 다른 웹사이트나 앱에 로그인하려면 여기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구글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구글 앱에 로그인할 수 있게 하려면 타사 IDP를 통한 SSO 기능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안 기능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자가 사용자의 PC나 모바일 기기를 관리하려면 기기 탭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관리자는 사용자들의 기기를 승인하거나 차단할 수 있고 원격으로 사용자를 구글 앱에서 로그아웃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계정의 2단계 인증을 설정하려면 보안의 2단계 인증 탭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사용자 또는 그룹, 조직 단위별로 2단계 인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컨텍스트 인식 액세스를 통해 특정 IP 또는 기기에서만 구글 앱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메일이나 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도록 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로그를 조회하거나 사용자의 활동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서 탭에서 감사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메일이나 드라이브와 같은 특정 앱에 대한 세부적인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볼트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바로 데이터 이전인데요. 다른 메일에서 지메일로 메일을 가져와야 되거나 구글 워크스페이스 사용자 간의 메일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 있는 데이터 이전에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 사용자 간의 구글 드라이브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 콘솔의 소유권 이전 기능으로 손쉽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관리자가 할 수 있는 데이터 이전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세한 방법은 후속 영상에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리 콘솔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설정해야 되는 기능, 그리고 관리자가 활용하면 좋을 만한 기능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메인을 인증하고 사용자나 그룹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방법과 같이 관리 콘솔에서 진행할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